시간은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의 요건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위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고 방해하고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손해배상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소개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개한 그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수령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야 그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만약에 소개를 못 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회수 방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게 이제 원칙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만기, 지금 제도는 이제 만기부터 6개월 사이죠. 그 6개월 사이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다가 결국은 못 데려왔다. 이제 못 데려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리 뭐 이렇게 권리금을 내려도 권리금 자체가 소위 말하는 붙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 대표적인 거고요. 아니면 세입자가 너무 권리금 욕심을 내 가지고 나는 꼭 1억은 받아야 돼 라고 해서 그 1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해서 어쨌든 그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6개월에서 만기까지 기간에 그 다른 세입자를 소개하지 못하면, 다른 세입자를 임대인에게 소개하지 못하면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요건들 때문에 실제로는 그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이 구해졌다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한테 소개를 해줘야 그게 임대인이 뭐 거절을 할 때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 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이것을 어떤 신규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쓴다거나 아니면 또 뭐 재건축이 예정돼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도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규 임차인을 못 구한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니까 그냥 신규 임차인인 것처럼 해서 주변 사람을 그냥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했으니까 계약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못 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허위 임차인 아닙니까? 이런 허위 임차인을 동원해서 권리금 청구를 하게 되면 사기죠. 사기라고 하는 이런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렇게 동원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너 진짜 그런 의사가 있었어? 그냥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 또는 친인척, 기존 임차인의 가까운 사람 내지 친인척이라고만 해서 그걸 다 가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 이런 사람들이 점포를 인수받을 수 있는, 인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내 형님한테 이야기했더니 형님이 오케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임대인한테 이걸 소개를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인지 아닌지 소위 이걸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판을 하더라도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증인 신청도 하고 증인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을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권리금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감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소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도 허위 임차인을 동원하는 것이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가 실제로 적지 않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남부지방법원 2017년 사건은 요거는 제가 이제 소송 대리를 했습니다. 사건 보시면 본소가 임차인을 나가달라, 임차인 상대로 나가달라라고 하는 건물 인도, 그다음에 반소가 임대차 보증금과 손해배상 해달라,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하는 세입자의 반소 사건인데, 저는 임대인인 이제 원고 소송 대리를 했습니다. 자, 그 재판에서 이런 재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개한 그 신규 임차인이라고 하는 이모 씨의 그 허위 임차인 여부가 논란이 된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이모 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임대인이 저희 사무실에 이제 자문을 그 단계부터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라고 하는 부분을 받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게 가짜 같은데 가짜를 가릴 만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냥 거절을 해서는 안 된다. 야, 너 가짜니까 내가 못 받아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자문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요의주시하면서 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요의주시하면서 임대료 제한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임대료 제한을 했는데 기존 시세보다도 조금 기존 원래 차임보다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세입자가 그냥 이렇게 연락을 끊어버린,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너무 높으니까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결국은 소송으로 가버린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였는데 법원은 이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이모 씨한테 그 제시한 임차인의 그 차임 조건이 과도하지 않다. 아까 현저히 고액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저히 고액이지 않다. 현저히 높지 않다. 라는 이유와 함께 이모 씨가 허위 임차인으로 좀 의심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허위 임차인으로 의심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건도 이제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생생하죠. 이 이모 씨를 결국은 증인으로 불렀어요. 법정에.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그 가짜인지 아닌지 형사고소를 했더니 무혐의가 났네요. 무혐의가. 그러니까 사기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났습니다. 결국은 이 경찰이 조금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가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추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이모 씨라 만약에 가짜가 가짜로 의심되는 그 이모 씨가 가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진짜인 것처럼 상당히 훈련을 받고 조사에 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고소 절차에
나는 이래서 이 점포를 알게 되고 소개를 받았고 나 돈도 준비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건물주하고 여러 차례 접촉도 했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좀 어떤 추궁의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경찰이 그런 것들이 모자라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지는 직감은 분명히 가짜인데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했더니 형사고소가 이제 무혐의가 나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제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래서 민사재판에 이제 결국은 증인으로 부르게 된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좀 어쨌든 그 이모 씨의 그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모 씨의 정체, 가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밝혀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상태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은 보통 이제 증인신문을 할 때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모 씨를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주신문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신청한 쪽이 이제 주신문, 그 다음에 신청하지 않은 쪽이 그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적대적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하고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우호적이지 않은 적대적인 증인을 신문할 때는 확실히 요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주신문 과정에서 이 주신문은 또 우리 제도상으로 미리 이렇게 신문사항을 상대방한테 교부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그걸 법원이 상대방한테 교부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신문사항을 고스란히 다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하에서 상대방은 그 신문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해오는 거죠, 증인은. 상대방 쪽하고 증인이 이렇게 합의해서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신문은 보통은 좀 감추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 대부분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은 주신문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미리 노출을 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감춰가지고 추가 신문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는 그 추가 신문 핵심적인 부분을 뭐라고 물었냐면 그게 파리바켓이었어요. 파리바켓을 운영하고 있는 그 가맹점주죠, 일종의 가맹점주인데 차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여튼 높았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굉장히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대인지 하여튼 굉장히 월 차임이 굉장히 큰 점포였는데 제가 그 추가 신문상으로 증인이 이 그 파리바켓 점포의 월 매상을 아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느냐 물어봤는데 마침 그게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모 씨란 사람이 진짜 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차임이 이게 뭐 1,000인지 하여튼 월 차임이 굉장히 높은 점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월 차임이나 인건비를 제하고도 수익이 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제일 관심사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 못할 리는 없거든요. 그것을. 그런데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판사의 심증이 제가 볼 때는 저희들한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어쨌든 이 사람은 허위 임차인으로 의심될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물론 뭐 그 다른 판단, 그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있었지만 두 가지가 섞여서 결국은 저희들이 원고가 이긴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모 씨는 그 남편인 정모 씨와 친척 관계에 있는 피고 정모, 이게 이제 기존 임차인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정모 씨인데 그 아마 형제나 사촌지간인 정모 씨의 부인을 신규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알게 되었고, 권리계약서 역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기는 했지만 계약 당사자들인 피고들과 기존 임차인들과 이모 씨가 주도적으로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모 씨가 이 매상에 대해서, 이 파리바게뜨 매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모 씨가 진정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다른 증거들만 가지고는 권리금 회수 방해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났습니다.